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대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사장님하고 이 대화는요, 대한민국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자. 거기서 사장님 같이 적임자가 없어요. 저요? 네. 저는 뭐 그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뭐 전문 저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범하고 정말 사소한 거에 또 궁금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런 자리 여쭤볼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이 자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이거 뭐 그 판문점 그 회동 이후에 회동 뭐 회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회담은 아니에요. 회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하노이 때나 여러 가지나 뭐 결과적으로 좋은 게 없었으니까 이번 거 같은 경우도 뭐 회담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회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생각했지만 저는 일단 저도 회동. 미 국무부 자체가 회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미국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뭐 가벼운 만남이었다. 뭐 가벼운 이렇게 만남이죠. 이 정도로 해석했는데 오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회동 이후에 미 국무부에서 기존에 빅딜을 고수하다가 동계 언론에 대해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빅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도로 바뀌는가 앞으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현재 그 순차가 나는 우선 모든 활동을 동결시켜야 돼요. 첫째가 동결 단계에서 무슨 보상이 있는가 이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던 부분이거든요. 여태까지 94년 제네바 회담 때도 미북 회담 때도 동결시키고 뭐 어떻게 한다 하고서 경수로 4개 기 지원하고 해마다 뭐 경유 50만 톤이니까 뭐 경유 얼마 주고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북한이 시행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자회담 쭉 갈 때도 9월 무슨 성명, 10월 설명 몇 개 나왔거든요. 육자회담 와중에. 그때도 북한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때도 뭘 하면 뭘 해준다 해서 한 게 방콕 델타 아시아 운영에 억제된 자금을 풀어줬잖아요. 북한으로서는 냉각탑 하나 폭파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 후에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어쩌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성명서 자체가. 그 자체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핵 문제에 들어가서 첫째 동결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그래서 첫째 뭐 동결, 그 다음에 기존의 축소, 그 다음에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폐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트럼프도 그러면은 길게 보고 그 후에 이번에 재선까지 해서 그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이제 돌입하지 않는 건가?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문제는 동결,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는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거는 북한에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시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국무부가 어제 말한 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동결시킨다. 문제는 이 가는 과정에 북한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선 자진 신고를 다 해야 돼요. 자신 신고를 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모든 여태까지 북한과의 회담이 여기서부터 다 걸린 거예요. 스탑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진 신고해야지. 그 다음에 핵 사찰과 관련한 그 신고한 걸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빅딜한다. 빅딜로 가든 어떻게 가든 동결이 첫째라는 건 그 첫 단계라는 건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미국이 동결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살라미로 하나 하면 뭘 주고 하나 하면 뭘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표명한 바도 없고 이렇게는 안 간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결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북미 정상회담 실무 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동결이라는 부분이 또 이루어지면
제가 아까 먼저 말씀 주셨지만은 그 제재 부분에 대해서 북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뭐 쉽게 말하면 한국 정부에서는 뭐 금강산 재개라든지 또 이제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기존 또 뭐 철도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그건 나오기 힘들지요. 왜냐면 이거 다 써먹던 수법들이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일단은 동결하자. 동결하고 신수하라. 그 다음부터 다 이렇게 신고 이 절차가 들어가는데 현재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몽땅.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첫 시작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북한이 완전히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고 폐기할 때까지 이 단계에서 미 합중국이 그럼 기존에 했던 20년 동안 했던 하나 하고 하나 주고 하나 하고 하는 이 걸음으로는 안 간다. 그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대북 제재는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푸는 경우도 미국이 자기 돈을 안 내요. 옛날에 경수로처럼 한국이나 뭐 여기서 하는 거죠. 돈을 안 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도 동결이라 해서 벌써 지원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는 시기상조고, 그래서 동결시키고 정착점은 대량 살상 무기 모조리 폐기다 이거거든요. 그건 지금 뭐 주도권은 미국이 지고 있는 거니까 북한은 이제 동결시킨데 뭘 주시오 해주시 하는 거 북한으로서는 진짜 강도적인 지지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종식시키겠다는 게 미국이거든요. 섣불리 이제 배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요번에 그 실무회담의 어떤 성격을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좀 실무적으로 뭔가 좀 이런 회담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뭐 하노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 북한의 통일전선 문로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외교인데 그러면 요번 실무회담에 나올 수 있는 그 우리 국무장관 맞춰서 미국 국무장관에 맞춰서 요번에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실무회담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실무회담에서 제일 처음부터 미국의 폼페이오가 나오고 북한의 이용호가 나오고 그런 일은 없고. 이번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실무회담을 하겠죠. 원래 94년도 미국 회담도 외교부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 실무회담에 북한에 누가 그러면 실무회 그 적임자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을 바라볼 때 누가 나오겠는가? 전선부에서 나오겠는가? 외교부에서는 누가 나오겠는가? 물론 통일전선부에서 나오는가? 외교부가 나오는가? 여기까지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는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으로 놓고 볼 땐. 걔도 김정은이가 놓는 바둑 아래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그 실무협상 대표로 나올 수 있는 북한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대한 성격도 중요하고, 과연 이번에는 실권을 그럼 외교부가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외교부가 할 거예요. 실권을 김정은이 어디까지 이제 줄 수 있는가? 왜냐면 항상 물어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당에서 항상 이렇게 한 발씩 말을 흐리면서 대답을 못하고 여차하면 땅에 합시다 하고 일어나 버리니까 그 모든 실권의 100%를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외교상 쪽에 실권을 어느 정도 주지 안 줘요. 그것도 김정은이 사상과 의도에 따라서 나와서 말만 할 뿐이고 대리인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어느 만큼 양보하라 하는 경우도 김정은이 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외무부가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김정은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데서 일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의 구호가 있어요. 모든 일하는 데서 당에서 하나를 하라면 하나를 하라. 두 개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당이 검은색도 하얀색이라고 냈다고 그러면 너희도 다 하얀색으로 화답하라. 너희는 낼 수가 없다. 이 미북 회담이 이제 좀 진행되는 과정에도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 회담을 모두 지휘하는 뇌수, 중추 이건 몽땅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올 때는 누가 나오면 좀 유해지고 누가 나오면 좀 강해지고
이런 공식이 북한을 상대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실무회담이 네. 요번에는 정말로 뭔가 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회담들이 다 결렬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외무성 쪽에서 나오는 북한의 대표가 네. 굉장히 또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 핵 폐기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보장 네. 그게 곧 경제 제재로 이렇게 저는 푸는 거 네. 그래야 자기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뭐냐 북한이 벌써 핵무기를 들고 체제 보장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오노도 아니고요. 어떤 법으로도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체제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자기 체제의 비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이 정의해서 체제 보장이 돼 나가는 거지. 이건 아주 까꾸로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은 그냥 핵을 경제 포기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북한의 저로 체제가 보장된다 할 때 이해관계가 이익이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한테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체제 보장의 요구를 강력히 하는 거는 자기네 체제가 북한 주민들이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어차피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도 이해관계가 없는 북한의 저 김일성 공산 세습 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 설사 보장해 준다 해도 유지돼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이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괴리된 체제 보장인 거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은 나 김정은이를 보장해달라 그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 벌써 체제 보장 나오는 자체가 핵을 포기 안 하겠다는 그 완전히 속은 구속으로 꽉 찬 말인 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체제 보장. 그 체제가 누구한테 득이 된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체제입니까 그게? 저게? 인권을 유린하든 마약 밀매하든 300만을 굶겨 죽이든 진짜 위패를 하든 무기 밀매를 하든 자기네 체제가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지 말고 이걸 보장해 달라는 소린데 이 체제 보장을 미국이 설사 약속한다 해도 미국이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한다 해도 그 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겠는데 그걸 그래 내가 체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럼 너희 계속 가라. 그럴 나라가 그런 정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뜩이나 북한은 공산주의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독재 국가까지 신종주의까지 간 나라예요. 다 합해서 군국주의의 신종주의까지 다 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체제 보장해달라는 말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체제 보장 말할 때부터 이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인류가 지향하는 그 방향도 아닌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삶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빅딜로부터 마지막에 완전한 폐기. 이 문제는 일단 동결시킨다는 건 맞아요. 문제는 이 가는 과정에서 살라미식으로 잘라서 내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미국은 그거 안 해요. 이미 해봤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빅딜 물론 이제 최종 목적은 동결이 아니라 이제 동결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비핵화. 중간에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완전한 폐기.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야 그러면 북한에서도 지금 경제 제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사장님, 했었죠. 북한의 핵 미사일 모든 그 위험 수단들을 미국이 주문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도 주문하지 않은 거예요. 지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위험성을 키워놓고 오늘날에서는 그걸 협박 수단으로 들고서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실무회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정전이 육자회담 같은 공회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매우 높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는 대신에 보장을 해줘야 된다. 제재를 해줘 보상을 줘야 된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나쁜 관례를 남기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한 다음에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제 금융계로 볼 때나 다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지원도 해주는 거지. 안 그래요? 다른 나라 돈은 뭐 길 가다 주순 겁니까? 다 국민의 세금인 거예요. 그게 아직 완전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도 안 되는 나라에다가 대고 적성국가에다 대고 함부로 보상을 자꾸 해줘야 된다. 야, 이거는 진짜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남기려는 거나 같아요. 94년 미국 회담 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걸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또 반복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겠다 계속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그 판문점 DMZ 네, 우리 네. 회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네. 두고서는 미국과 네. 또 우리 한국 네. 우리 저기 뭐야 그 문재인 네. 정부 그다음에 네. 이 북한이 얘기하는 게 좀 틀린 게 미국에서는 좋은 만남이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어떤 이, 맞아요. 정전 네. 정전 적대- 상태의 네. 정식이라고 할까요? 예, 정전 상태. 적대의 예. 어떤 예. 종식을 이뤘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예. 뭐라 그래? 미국과 어떤 그런 상봉. 상봉이며 말했잖아요. 네. 미국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어제 나온 겁니다. 미국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아주 세계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상봉이면 회담이랑 비슷한 말로 북한은 해석을 하는 건가요? 상봉은 그건 아니에요. 상봉 만났다 가지고 회담은 벌써 회담을 한다면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딱 나와요. 아. 그러나 상봉할 경우는 만났을 땐 거기서 만났을 땐 상봉이라 그러고 근데 이제 우리 용어 해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문재인 우리 네. 정부는 어떻게 되면 예를 평화의 시기가 이제 열렸다. 예. 이제 적대적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종식이 됐다.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니 그 군사 분계선에 있는 군대를 다 철수해 버려야죠. 앞으로 대한 네. 기대감 이런 앞으로 대한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또 세상은 아이러니해요. 저 베를린 장벽도 어느 기자의 오보 하나로 무너져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태 수습이 안 돼. 근데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가운데 큰 도시가 있어서 도시를 중심으로 분할돼가지고 북남 분할돼가지고 장벽이 쌓였을 경우는 오히려 홀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38선을 계기로 저게 대한민국 요토각까지 일반 주민이 다 살잖아요. 북한에 군대밖에 없어요. 비무장지대 그 이후 나가면서 주민 평화적 일반 주민의 밀도가 굉장히 약한데요. 그러니까 동독이나 서독에서 있던 베를린 사건 장벽 호문은 그런 일 같은 건 한반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는 또 어떻게 바람을 잡아 나가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이게 정서적인 네. 정치적인 외교적인 바람을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거침없이 나간데 이게 맺어 있으면 이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돈키호테가 돼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로 어제까지 나온 말을 놓고 보면 북한은 그랬어요. 미국이 중대 결심만 하면 세계적인 사변이 일어난다. 미국은 뭐라 그랬어요? 비핵화가 동결이 출발점이다. 첫 단계다. 종착점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완전한 폐기다. 서두르지 않는다. 좋은 관계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사실 이 관계에서 놓고 볼 때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그것밖에 할 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치 외교 말하자면 의식이 앞서 나가면서 한번 주도해 본다. 이것도 필요는 한데 이건 또 정치국 저렴해도 생물이거든요. 외교도 생물이에요. 말 한마디 끄떡에다 팔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오늘 이 상태인데 아직까지
적어도 아직까지 오늘 사장님하고 마주 앉은 이 시각까지도 북한을 우리는 비핵화하겠다는 말은 안 나왔어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그 꿰임새에 넘어가면 안 돼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거는 한국에 놔두는 모든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차단하겠다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 이번에 그 실무 회담 팀의 대표가 북한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가는 김정은의 뇌수를 달고 김정은의 입을 달고 나온다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누가 나와도요? 네, 누가 나와도. 그럴 때 북한을 볼 때는 딱 수령족석이 입만 쳐다봐야 돼요. 수령족석의 액션만 봐야 돼요. 그 밑에는 언제든지 부르다가 이렇게 갈아 넣을 수 있는 저 수령족석이 넣는 바둑판의 바둑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돼요. 이게 북한을 보는 데서 유일하고 최고의 정확한 원칙이에요. 북한을 판단하는 데서. 이용호가 어쩌니 최선희가 어쩌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똑같다는 얘기네요. 똑같아지죠. 그 소리예요. 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게 정확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